상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오되 그것을 상품으로서 제가 살 수 있는 이유는 20LA 아마포는 한 벌의 우도시다와 같이 비율을 일정 양의 형태를 띠고, 물론 한 벌의 아마포가 한 벌의 우도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량이, 즉 이 가치의 크기가 기준이 돼서 나타납니다. 가치는. 그러니까 가치의 본질은 노동인데 아마포와 우돛을 교환해야 되는데 아마포와 우돛을 어떻게 교환하지? 그럼 교환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노동의 산물이니까. 내가 필요해, 일단 무엇보다도. 그럼 내가 우돛을 가진 사람 내가 팔아야 돼, 무엇보다도. 교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환하지? 그러려면 서로 크기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 이게 같은 거니까 교환하죠. 같은 거니까 교환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같아요? 노동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근데 교환할 때는 막 교환할 수 없어요. 왜? 노동 생산물이지 나는 이거 만드는데 10시간 걸렸고 너는 이거 만드는데 9시간 걸렸다. 예를 들면. 그리고 10시간, 9시간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만들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10시간 걸려. 이걸 만들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9시간 걸려. 그러면은 그대로 막 교환하면 10시간 걸려서 생산된 물건을 9시간 걸려 생산된 물건하고 바꾸면 내가 손해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등가 교환이 원칙입니다. 같은 값으로 교환해야 돼요. 그게 정의야. 시장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등가 교환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등가 교환의 원칙을 안 지키고 남을 속여서 그러니까 10원어치밖에 안 되는 걸 1,000원에 파는 건 우리 자본주의 시장사에서도 범죄로 규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크기가 결정이 돼야 돼요.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물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자, 가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의 구현물인 이 상품들을 교환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서로 크기가 정해져야 돼. 그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을 생산하는데 제멋대로 생산할 때 소요된 노동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바로 그 가치의 크기를 재는 거다. 그래서 가치의 본질과 가치의 크기,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막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의 본질, 이 본질인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현상으로? 상품으로 나타나. 상품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상품이 어떤 측면으로 나타나? 교환할 때 나타나거든요. 교환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교환 가치로 나타난다. 그래서 교환 가치는 가치가 자립적으로 현상하는 형태다. 아까 그랬죠. 제가 본질과 현상이 막스의 주요 개념이라고. 본질은 가치예요. 가치가 20LA 아마포와 한 벌의 우돛이 서로 교환될 때 가치가 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둘 다가 인간 노동의 경정체고 또 인간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그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즉 20LA 아마포를 가지고 한 벌의 우돛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등식이 그럼 한 벌의 우돛을 20LA 아마포로 살 수 있겠네. 그래서 똑같은 거지. 등호는 A는 B다, B는 A다.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스가 여기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본론 일장의 어려움은 이 등호의 해석 때문입니다. 이게 해겔이 이 등호가 갖는 의미를 잘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막스가 이 등호를 설명하면서 해겔 얘기를 일판에서 막 했다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좀 해겔 얘기를 줄이고 다시 2판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호는 그냥 수학적 등호냐? 아니에요. 이건 논리학적 등호입니다. A는 B다. 그것도 변증법적 논리학적 등호예요.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것과 20LA 아마포와 B 뒤에 있는 한 벌의 우돛이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음으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형식은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일장이 잘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막스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이에요. 자, 이 등호, 그러니까 쉽게 등호 쓰는데 이 등호가 갖는 의미, 등호를 수학적 등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등호는 뭐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역할이 이 등호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다. 그럼 앞에 있는 20L의 아마포는 뭐고 뒤에 한 벌의 우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변증법적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자, 20L의 아마포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뭐 같은 거, 아마포, 저기 커튼도 만들고 그런 사용 가치를 가진 거죠. 우돛은 입을 수 있는 사용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교환돼야 돼. 근데 사용 가치, 서로 다른 것들은 교환 못 하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서로 다 노동 생산물이야. 같은 거야. 자, 우리가 노동 생산물은 좀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이제 알았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20LA 아마포하고 한 벌의 우돛 교환하면 정의로운 교환이야. 그런데 이 20LA 앞에 있는 20LA 아마포의 가치는 얼마지? 라는 질문. 아, 그게 한 벌의 우돛이라니까? 아, 그럼 20LA 아마포의 지금 물음이 가치예요. 이 20LA 아마포는 한 벌의 우돛의 가치를 가자. 그러면 이 등식은 뭘 표현하는 거냐? 20LA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는 등호입니다. 이 가치를 표현하는데 뭘 썼어요? 한 벌의 우돛을 쓴 거예요. 한 벌의 우돛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한 벌의 우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벌의 우돛이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한 벌의 우돛은 20LA 아마포가 가진 가치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얘 20LA 아마포의 가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스는 얘를 가치의 거울이다. 아까 제가 앞에 가치의 거울이다라고 이게 막스가 쓰는 용어예요. 이게 가치의 거울. 얘가 가진 가치를 얘가 비춰준다. 그러니까 자, 20LA 아마포가 내가 얼마의 가치지?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고 싶어. 그럼 뭘 봐요? 거울을 봐야지 알잖아. 그러니까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거울로 한 벌의 우돛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LA 아마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벌의 아마포는 네 가치는 나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벌의 아마포라는 구체적인 물건이 20LA 아마포라는 구체적인 물건이 가진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얘는 얘를 표현해 주는 형태로 등장하고 앞에 20LA 아마포는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거 막스는 가치가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등식은 지금 가치가 표현되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아마포와 20LA 아마포 한 벌의 우돛이라는 두 가지 극을 가지고 가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달라. 어디 이름을 붙여요. 얘는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보고 싶은 애는 상대적 가치 형태라고 표현하고 네가 어떤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애를 등가 형태라고 막스가 표현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스가 여기서 이메일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좀 이따가 이제 교환을 가지는데 내가 20LA 아마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20LA 아마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마포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팔지 않으면 근데 우돛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20LA 아마포를 팔아야 되죠.
내가 파는 나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이시벨로의 아마포가 가진 사용 가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시벨로의 나한테 중요한 건 얘의 사용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시벨로의 아마포를 가지면 옷 한 벌 살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이쪽에 있는 이시벨로의 한 벌의 웃옷을 가진 사람한테는 또 이 이시벨로의 아마포가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치가. 그런데 교환을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이게 서로 같은 양만큼의 사회적 노동의 구현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상품에는 교환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즉 그리고 교환 가치로 현상하는 가치의 측면이 있는데 한 사용 가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래야만 상품이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둘은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실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겁니다. 즉 이시벨로의 아마포가 가치로 실현되려면 한 벌의 웃옷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시벨로의 아마포가 그냥 그대로 사용 가치로 존재한다는 말은 이시벨로의 아마포를 내가 커튼 만드는 데 쓰면 끝. 그런데 이시벨로의 아마포를 가지고 그거는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이시벨로의 아마포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한 벌의 웃옷을 구해야 돼. 그럴 때 이시벨로의 아마포는 나한테는 어떤 의미만 있어요? 가치의 의미만. 즉 사용 가치의 측면과 가치의 측면은 동시에 있으면서 서로 배타적이다 라는 걸 막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교환 가치가 이 등가 형태라고 막스가 부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발전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면 이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서로 하나의 사물에 두 개가 같이 있던 것이 딱 구분돼 가지고 쉽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는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될 때는 하나만 실현돼. 실현 방법은 하나예요. 즉 내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내가 쓰든지 팔든지, 내가 쓰면 사용 가치, 팔면 가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두 가지가 동시에인데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모순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서로 독립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계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계기가 두 개가 합친 것은 찢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때 찢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애의 후보를 막스는 뭐라고 보느냐? 아까 말한 등가 형태로.